시간에는요, 투표 조작 의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표 조작 의혹.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람이 끝까지 몰리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기되는 의혹이 한번 민경욱처럼 확증 편향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과몰입을 넘어서 확증 편향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현상. 이게 확증 편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민경욱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민경욱은 그렇다 쳐. 얘는 어차피 이제 보수 유튜버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현역 국회의원직을 날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이런 관정이. 민경욱 TV. 거기서 막 임기 끝날 때 가니까 지금 그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개표 조작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상한데? 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2020년 5월 30일까지가 20대 국회의원 임기거든요. 5월 31일부터 이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 31일에 인천시장은 빨리 긴급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강제 입원? 예. 해야 돼요. 이 사회적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빨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야, 이재명 지사 나왔을 때 이야기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어쨌든 문제는요, 미래통합당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야. 부정선거 의혹 특위를 만들까 말까. 이게 더 모자란 거야.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방송 이야기 한 적 있죠. 데자뷰. 이회창과 노무현 후보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검표했던 바로 그 데자뷰가 있는데, 남영희 후보 인터뷰하는 거 봤죠? 예. 얼마나 훌륭해요. 멋있더라 진짜. 이쁘더라. 진짜 훌륭하잖아요. 사람 보면 막 끝까지 도와주고 싶잖아. 예. 민경욱 어때요? 비호감도 그런 비호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로 나가도 그렇게 성공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꼭 비호감도가 높아서 지금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멍게 TV, 뭐 오렌지 껍질 TV, 뭐 벌써 채널명들을 만들어서. 네. 멍게 TV. 야 수산물 그 사이트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초장 TV 하나 만들까요? 찍어 먹으라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대응을 위한 투기 구성에 나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저는 거의 헛소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당내에서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끼리 모였다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김종인 씨의 반응이잖아요. 아니,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특위를 만든다 한들 특위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다 낙선자야. 당선한 사람들은 나한테 이 맡길까봐 겁나가지고 아마 다 피해 다닐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뉴스가 뜨자마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 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100% 뭉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선관위 반응이 난 더 웃긴 게 우리가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측면하고 지금 의혹 측면은 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죠. 포인트가 다르다고. 근데 그러니까 뭐 김호준 총수도 거기에 막 집착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 영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미스테리였던 게 측면이 있는데 뭐 K값 이야기하면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제는 선관위는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선관위가 아예 대꾸를 안 하는 쪽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지점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김호준 총수가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게 그러니까 개표할 때 개표의 절차가 자동 개표기를 먼저 거쳐서 나온 그 표를 사람이 수개표하는 거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개표 먼저 하지 말고 수개표 먼저 한 다음에 수개표가 끝난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동 개표기를 쓰자 하는 게 주장이었는데 그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오류를 0.001%라도 없애기 위해서
주장했던 거고 지금 이 애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전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개표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표장 현장을 가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직관적으로. 그게 개표에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인원 50명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참관인으로 오는 각 후보자들을 사무실에서 파견오는 참관인들까지 모두 매수를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매수했다고 쳐.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배신하면 이거는 그렇죠. 다 무의가 되는 거예요. 잣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뭉갰거든요. 뭐 지금 뭐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눈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CCTV 사전 투표하면 비치고 그랬단 말이야. 그 시스템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선관위는 굉장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답을 할 수 없이는 뭉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적극 대응하면서 고소고발 검토하고 있잖아요. 선관위에서도 그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다 고발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고발했죠 벌써. 그런 차원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나는 선관위의 작업자득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래의 한국당 같은 걸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선관위의 역할도 충분히 있었고 이상한 쌤통. 짓거리를 했고 근데 투명하지 못한 부분은 시스템을 더 보완해 가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한 의혹이 안 풀린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고 투표를 해보니까 저쪽에 똑같이 의혹 제기하더라 그러면 그 의혹 제기할 만한 부분은 싹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시스템 바꿔야지 그 시스템이 한 점 의혹도 없게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잡든 간에 최소한 퇴개표의 조작 의혹은 안 생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경욱을 그냥 전 모질이라고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선관위가 한 점 의문이 없게끔 만드는 투명한 시스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민경욱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지점들이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맞아요. 되는 거예요. 확진 편향이라니까 예. 모든 게 조작으로 보이는 현상을 갖고 우리는 그거 안다고 애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이거 관외 투표하고 관내 투표하고 이 지지율 비율이 똑같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만 명의 유권자가 2만 명은 그 관외 투표를 하고 8만 명은 관내 투표를 했다.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우리가 1000명만 넘어가도 와 대단한 모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00명, 2만 명의 차이 그 모집단이면 당연히 더 큰 모집단하고 비슷한 비율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 과하게 3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민경욱식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여론조사는 다 조작인 거죠. 어떻게 30%대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라니까. 100분의 20하고 5분의 1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민경욱이 이제 국회의원 임기 한 달을 놔두고 후원금 한도가 다시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가세현 나가가지고 모금했던 거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 돈 누가 썼을까? 그건 이제 가세현이 가세현이 쓰는 거야? 부럽삼. 그때 뭐 1시간 만에 6천만 원 모았다고. 예. 우리는 구독도 안 해주는데 걔네들은 정말 잘 좋겠다. 진짜. 후원금 한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그런데 후원금 한도가 찼고 모자라는 돈은 제 돈으로 메워서 재검표 소송에 잘 쓰겠습니다.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그 돈 안 들거든. 저번에 말했지.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 변호사 비용은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모았는데 부족한 비용은 내가 봤을 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빨리 써야 됩니다. 그렇지. 국고로 환고 안 쓰면 선관위가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쓸까 근데? 알아서 쓰겠죠. 초장을 찍어 먹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기에 또 계속 지금 페북에서 굉장히 본인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붐업시키고 있는데
사전 투표지에 붙어있던 QR코드 사진 찍은 거 좀 올려달라. 그게 핵심이지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투표용지에 찍는 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민경욱이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댓글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찍지 말라고 근데 했는데. QR코드가 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왜 필요한지를 알면 이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QR코드 없이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이 현장 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관외 투표를 하다 보니까 관외 투표는 이게 이제 다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QR 코드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정말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설명해내라 하면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경욱은 혼자 싸우기 버겁기 때문에 네. 동료들을 계속 이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비례대표의 표도 대거 조작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새벽당, 기독자유당, 통일당의 표가 대량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정당들까지 이번 투쟁에 가세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경욱 우리가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평상시 페이스북 글 쓰는 거 보면 약간 모자라잖아요. 예. 무슨 막 약간 좀 가볍기가 이를 데 없는 생김새하고는 다르게 막 막말도 심하게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자기는 낙선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이정미 후보도 있는 지역구에 민주당한테 자기가 내줄 거라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론조사도 되게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증 편향으로 가서 쉽게 표현하면서 막말로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 대표들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방정부장이 가지고 있는 강제 진단 권한 강력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이 선관위 관계자까지 고발했어요 이번에.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하고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유선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어요. 그 QR코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QR코드 뭐 사용 자체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그러고 선관위는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명언 그 댓글이 올라왔네요. QR코드보다 못생긴 민경욱. 명언이다 명언. 이게 비밀 투표의 의무 조항 때문에 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QR코드에 정보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모자랐는데. QR코드 자체에 대한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민경욱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정선거나 개표 조작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손 털고 가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은 정치를 못한 집권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예요. 개표 조작도 부정선거고 금품 살포도 부정선거고 허위사실 유포 등도 부정선거예요. 지금도 부정선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건 의원이 왜 낙선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방을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것도 부정선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면은 개표 조작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금품 살포하는 것도 부정선거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기거나 지는 행위가 부정선거에 포함된다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막 제기하고 있는 쪽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다뤘던 방송의 진행자이자 책임자로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치를 못했던 자들이 저는 범행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왔던 놈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야당이 된 선거에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선관위와 결탁해서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은 0%도 안 되죠. 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정권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런 리스크를 지고 선관위와
정부가 손을 잡고 부정선거를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일단 범행 동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해 보이는 것만 몇 개를 갖고 전체 규모가 10,000개인데 그중에 한두 개를 갖고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게 웃기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심리 속에는 선거를 불복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는 거죠. 민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내가 선거에 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대선, 총선을 다 불복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게 딱 어패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번 총선에 그러니까 앞에, 그치? 이런 말은 잘 안 쓰네. 앞에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민경욱이 저럴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무슨 저런 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사전투표 조작 특위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은 뭐 김종인 씨가 적당하겠습니다. 바쁘시네 그분. 위원장이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 그러네. 네. 아니 그냥 위원장 아니고 비대위원장. 주 직업 비대위원장이고 알바로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아무튼 난 민경욱이 좀 이제 뭐랄까 궁금해지는 게, 이자가 임기 이후에는 뭘 할 것인가. 수산업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그 유튜브 채널들의 그 구독자 순위 같은 걸 네. 가끔씩 보거든요. 난 지금도 제일 속상한 게 이현주가 우리 앞에 한 2만 명 좀 많아요. 아직도 이현주가 지금 이제 유튜버로 돌아가는 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아마 민경욱도 아마 무슨 그 멍게 TV든 뭐든 QR 코드 TV든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죠. 왜냐면 그거 아니면 언론이 안 받아주잖아요. 네. 민경욱이 건재할수록 저쪽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민경욱이 그 3파전에서도 졌다는 게 무슨 이유겠어? 그것도 인천에서. 그만큼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거잖아요. 민경욱이 자꾸 도드라질수록 미래통합당한테는 좋을 게 없고, 민경욱은 지금 현재 차명진만큼이나 이상한 부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나는 이현주보다 구독자가 적다는 거 자존심 되게 상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분들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공기기를 통해서라도 30만 총선날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총선이 벌써 2주가 지났어. 오늘이 2주가 지났는데 아직 30만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4,000명이 부족해. 아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만 몰랑님, 푸나님 머리 한번 밀어보삼. 아, 이현주처럼? 그러면 1만 명 올라갈라나? 내가 이현주만큼은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진짜. 근데 지금 이현주를 경쟁 삼기에는 참 애잔해가지고 이현주가 이현주는 사실 새날 저랑 비교해도 급이 안 되죠. 네. 저는요, 미래통합당에 가면 당대표급이에요. 정치 전략이라든지 이 위상이 내가 참고 있을 뿐이잖아. 거기다가 이현주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당선됐잖아요. 돌아버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현주 따위한테 우리가 네. 구독자 지고 있는 게 말이 돼? 승질나게. 내가 제일 쾌재 부르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쪽에 그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옳은소리인가? 옳은소리보다 우리가 구독자 많아. 얼마나 다행이야. 옳은소리보다 구독자가 적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현주 채널을 제끼면 끝날 줄 아셨죠? 그 다음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현주 따라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